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은 짱 여우시아가 못내 아쉬운 모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매체는 맞지도 않는 소리를 분석이라고 계속 해댑니다. 미국의 논조를 그대로 베끼는 한국에서도 지겹게 울거먹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쓰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짱 여우샤가 실세라 시진핑이 포획돼 전승절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등 연금 상태라는 등 몇 달째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짱 여우샤와 시진핑이 베이징 시내에서 총싸움을 했다. 지금 사실상의 내전 상태다. 중국은 이제 여러 개로 분열된다는 등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끈질깁니다. 시진핑은 현재 군 최고 권력자로서 홀로 서 있는데 타이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시진핑은 최고의 장군들을 숙청하면서 군 지휘권을 자신에게 완전히 넘겼고 이제 그의 비전만이 다가오는 타이완과 대립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큰 형이라고 부르던 가까운 맹우이자 어린 시절 친구였던 짱 여우샤의 체포는 타이완에 대한 시진핑의 움직임을 늦출 수 있는 권위 있는 내부의 목소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시 주석이 제시한 2027년 현대화 시안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이는 종종 타이완 사태에 대비한 준비태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의 분석가 K 크리스탄 탕을 인용했습니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에 대비한 작전 능력을 확보하기를 원했지만 짱 여우사는 이 목표를 2035년에 더 가깝게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7년과 2035년을 두고 시진핑과 짱 여우샤가 의견이 갈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웃기는 것입니다. 짱 여우샤는 올해 75세입니다. 10년 뒤면 85세인데 무슨 그 나이에 타이완 통일을 설정하는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짱 여우샤가 타이완 문제를 두고 의견이 다르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시진핑이 2027년을 타이완 통일의 시점으로 정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외교, 군사 분석가들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3년 전 직접 임명했던 군 최고의 장성 6명 중 5명을 숙청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이완 침공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총 한 방 안 쏘고 타이완의 결의를 꺾으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베이징이 공개적인 충돌 직전 단계의 전술에 점점 더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타이완에 대한 해상, 공중 봉쇄를 시뮬레이션하는 끊임없는 훈련이 포함되며 이는 베이징의 심리전 전략에 숨겨진 노골적인 무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장은 엉터리입니다. 중국이 언제는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시기 타이완 주재 외교관을 지냈던 로라 로젠버거는 현재 시진핑의 접근 방식은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사이버 압력을 결합한 광범위한 강압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은 또한 법적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는데 중국 국내법을 이용해 타이완 관리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한때 일상적인 정치적 표현으로 여겨졌던 활동들이 이제 범죄 행위로 재분류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맞기는 합니다. 타이완 독립을 추구했던 저널리스트나 인플루언서는 중국 국내법으로 해외에 지명 수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군사 지도부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는지는 모르지만 타이완에 대한 시진핑의 관심은 변함없이 강하며 타이완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고갈시킬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도 시진핑의 짱여우샤 해임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와 짱이 타이완에 대해 전쟁 준비를 하는 시점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완 해협의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변화도 지지하지 않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워싱턴 DC에 있는 스팀슨 센터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순위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타이완에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것조차도 베이징에서는 안보 공약이라기보다는 방위산업 육성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은 트럼프만큼 타이완 해협에 무관심한 미국 대통령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으로 베이징은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예정된 회담을 타이베이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전술적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잉 항공기 수십억 달러 규모 주문과 같은 무역 양보를 제시함으로써 시 주석은 트럼프로부터 미국의 국방 지원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발언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펑 화가는 중앙군사위가 거의 숙청돼 시진핑과 장성민 두 사람만 남았지만 중국 군사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군대가 안 돌아가느냐 하면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 국방부장 리상프, мя화, 허웨이동부터 짱여우샤, 류전리까지 왔을 뿐입니다. 시진핑의 스케줄대로 한 것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짱여우샤가 중국 원자력 집단의 부패와 관련돼 미국의 핵 기술을 넘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소설입니다. 또 류전리가 82 집단군을 이동시켰다는 풍문도 있는데 82 집단군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38 집단군의 전신입니다. 82 집단군의 트럭과 장갑차가 도로에서 움직이는 것 가지고 베이징 중란하에 뭔 일 있나 추측을 하는데 사실 베이징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정변이 일어났으면 99A 주력 전차가 움직여야 맞습니다. 이 같은 유언비어는 파룬궁 신문이 지어낸 것입니다. 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이 제기한 중국의 2027년 타이완 침공설도 타이완 학기에 달려있습니다. 국민당 주석 정리원은 시진핑을 신뢰할지언정 라이칭더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는 국정이 엉망입니다. 또 국립 타이완대 명예교수 밍쥐정은 말할 가치도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친민진당, 친파룬궁 논조인 밍쥐정은 중국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타이완에 대해 짱여우샤가 유합하다, 시진핑이 강경파라는 추측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